33번은 불확실성의 중요성이 사용 목적에 따라 내가 그걸 가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뭘 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정밀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불확실해도 괜찮다는 거지, 당연히. 근데 되게 뭔가 정밀하게 딱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되게 그 중요성이 크겠죠, 맞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원이 주어져. 그래서 뭐 동사 여기 is가 동사입니다.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 중 하나냐면 불확실성을 대중의 멤버들이니까 대중이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뭐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 중 하나는 is that 뭐냐면 불확실성의 중요도가 상대적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제입니다. 불확실성의 중요도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얘가 예시를 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Take the distance. 거리라는 예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Between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야. 그 거리가 이만큼이래요. 1.49597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래. 그럼 18승이니까 여기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게 막 공이 몇 개 더 붙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공은 자 보면은 일단은 뒤에 유효자리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근데 공이라는 건 000이 몇 개가 붙든지 간에 어쨌든 이 수치의 정확도를 이렇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숫자가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정확도를 이제 판단하는 데 기여하는 숫자는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래서 얘가 지금 6개의 유효자리 숫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아무튼 이만큼인데 이게 뭐 as 뒤에 it is 뭐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면 one pointing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시점에서 측정이 된 거래. 1년 중에 한 시점에서 딱 측정이 해봤더니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이만큼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꽤 정확해 보여요. 맞죠? 이 수치가. 그런데 결국 using 6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 유효 숫자가 6자리 수야. 6자리야. 그러고 나서 뒤에 공이 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means 그것은 의미합니다. 내가 그 거리를 안다는 것을. 근데 어떤 정확도로 아냐면 to an accuracy 어떠한 정확도로 아는 거예요. One part in a million or so야. 밀리언이 100만이죠, 맞죠? 그래서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이나 아니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에 가깝게 100만 분의 1까지의 정확도로 그걸 아는 거야. 이 말이야. 6자리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 6자리가 100만에 해당하는 그 자릿수잖아요. 100만에. 그래서 그만큼 정확하게 아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확하게 아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 7 뒤에 이 다음 자릿수 있죠. 그거가 만약에 뭔지 모른다. 뭐가 될지 모른다. 1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음 자릿수가 불확실하다면 단어 뭐 체크할까요? uncertain 불확실하다면 that 이때 뜻은 그것이 맞죠.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아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더 크다. 뭐보다 더 크냐면 거리보다 더 크다. 뉴욕과 시카고 사이의 거리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숫자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 자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의 정도는 뉴욕에서 시카고 사이의 거리 완전히 먼 거리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거리보다 더 큰 정도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 precise 여기까지 주어로 볼게요. Therefore 그러므로 중간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 인용된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즉 그 불확실성의 정도죠. 그거는 뭐에 달려있냐면 what I'm intending to do intend 뒤에 to 부정사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의도하는가 즉 사용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달라진다는 거야. 됐죠? 그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only about what minute the sun will rise 내일 언제 태양이 뜰 것인가 그것만 내가 신경을 쓴다면 방금 인용된 그 숫자 여기서 인용된 숫자 quoted 인용된 숫자만으로도 괜찮다는 거야. 아주 충분히 정확한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satellite 위성을 궤도로 보내고 싶어. 근데 어디에 보내고 싶냐면 just above 바로 위에 태양 바로 위에 위성을 쏘고 싶어요. 그러면은 I would need to know 알아야 됩니다.
그 거리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34번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지금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뭐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건데, 그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쓰는 거잖아. 맞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기반 시설 같은 거를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게 이 사람 생각에는 역설적이다. 그걸 화석연료를 줄이려고 재생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건데,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쓰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아메리칸 저널리스트인데 argues 뭐라고 주장하냐면 in building 뭐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 이렇게 전치사 구예요.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걸 왜 하냐면 글로벌 워밍을 이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제로 be involved in 뭐에 참여하고 있냐면 one of 가장 큰 변화의 프로젝트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 역사상. in addition to랑 같이 쓰면 이 뒤에 거에 더해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뭐 이외에도 또는 뒤에 거에 더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 풍력 터빈 이것 말고도 이것에 더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대안적인 운송용 사회 기반시설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미 우리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농업 절차라든지 아니면 산업 과정, 산업 프로세스 이런 것도 전부 다 화석연료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변화는 절대로 화석연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아니면 철강 요소들, 그죠? 콘크리트로 된 어떤 뭐 건물이나 철강으로 뭐 이렇게 토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철강들을 만들 때 생산은 require 요구합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야. 어떤 양의 에너지를 요구하는데 그 정도의 양의 에너지는 only possible 이걸로만 가능하대요. 뭐 해서야만?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정도의 에너지의 양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화석 에너지가 사실상 제일 효율적인 에너지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에너지 중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화석 연료로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결국 이 기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화석 에너지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태양광을 만들 때 그 생산도 요구합니다. 희소하고 비싼 광물을 요구하는데 광물은 반드시 뭐 해야 돼?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땅에서 캐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발굴하다라는 뜻이고 발굴이 되어야 하는 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문장이 끝났고 분사구문으로, 그러니까 이건 또 다시 한 번 더 뭐 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요구하면서 화석연료를 또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더 비교 더 뭐할수록 더 뭐하다요. 그래서 더 세게 우리가 밀어붙이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우리가 더 밀어붙일수록 우린 더 빠르게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그 건설 과정에서.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한 undermine 악화시키다, 훼손시키다라는 뜻이죠.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근데 뭐 하려는 노력? 전 세계적인 그런 탄소 배출이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훼손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그 비용은 거의 그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세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거의 계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네요. 거의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환 비용에서.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런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트랜지션 제한은 뭐에만 집중하냐면 에너지 서플라이 requirements. 그래서 에너지 공급 요구사항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5번은 인공지능의 기원과 진화, 어떻게 발달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수세기 동안 have dreamed of, 꿈을 꿔왔어. 그 기계에 대해서. 근데 어떤 기계냐면 똑똑해질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인간처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해서 꿈꿔왔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이제 나온대요. There have been myths, 신화가 있었다. 로봇에 대한. 또 인공장치, 자동장치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인공적인 존재네요. 존재에 대한 그런 신화가 있었대. 고대 그리스 때부터.
마찬가지로 literature, 문학이네요. 역사상 쭉 있어왔던 문학도 has dreamed of, 꿈꿔왔다. 인간 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creating machines, 인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을 꿈꿔왔답니다. 1950년에 이 수학자가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asked, 질문을 했대. whether 기계도 could think, 생각하고 reason, 추론할 수 있는지 like humans, 인간처럼. 그런 다음에 개발했대요. 튜링 테스트라는 걸 개발했대. 뭘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했냐면 머신의 그 기계의 지능과, 그렇죠? 기계의 지능과 또 기계가 진짜 자율적으로 autonomously, 자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측정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 다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MIT 교수 또 이 사람이 coined 하면 어떤 용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용어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replacing, 대체하면서, 분사구다 맞죠? 이전에 사용되었던 표현, automata studies라는 이 용어를 이제 더 이상 안 쓰게 됐대. 얘를 대체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생겼고,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since then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since를 써서 여기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인공지능은 has become 뭐가 되었다. 그래서 연구와 어떤 연습이 되었대요. 어떤 뭐의 연구와 뭐 연습, 뭐 실행, 관습. 뭐의 연습이냐면 지능적인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기계냐면 be programmed to 뭐뭐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된, 인간처럼 사고하도록 설계된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되었대요. 인도어가 주다, 부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부여받았어요. 그것을 창조자에 의해서. 그래서 with reasoning, 추론하는 능력과 학습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사막 거북의 더위 극복 방법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사막 거북은 당연히 사막에 살 거 아니야, 맞죠? 그 사막은 엄청나게 덥겠죠. 근데 이제 거북이가 그 더위를 어떻게 극복하냐. 그래서 방법은 더위를 최대한 피하는 거래. 그래서 더위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냥 터널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잔답니다. 그럼 자면은 이제 수분 공급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방광이 도와준다는 이 신체적 특징까지 얘기를 같이 하고 있네요. 사막 거북이는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데스밸리의 익스트림, 엄청난 열을 다루기 위해서 cope with, 다루다, 처리하다 하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대요. 즉 그건 뭐냐? 그냥 그것은 거북이겠다, 맞죠? 거북이는 그것을 피한다. 이거는 더위겠죠. heat, 더위를 피한다.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는 그 느리게 움직이는 생명체, 거북이죠. 동면한다, 겨울잠 잔다. 그래서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에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stays in its tunnel, 터널에 있습니다. for much of the summer, 여름 대부분 동안에. 더울 때는 그냥 터널 파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데요. 문장 끝났고 분사구, meaning 의미하면서 그것이 보낸다, more than 90% 이상의 삶, 자기의 삶의 90% 이상을 immobile, 단어식 갈까요? 움직이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사실상 그 거북이는 usually only surfaces, 여기서는 동사로 표면으로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있네요. After a good rain, 굿이 상당한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비가 온 뒤에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일을 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이때 일을 하러 가는 거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tortoise, 그 거북이는 stock up, 비축한다, 저장한다. 물을 뭐 함으로써 저장하냐면 식물을 먹음으로써, 식물 안에 그 수분이 있으니까, 또 구멍을 팜으로써. 그래서 비를 모으기 위한 이제 구멍을 파놓은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를 모은대요. 하지만 to stay supplied, 공급된 채 유지되기 위해서요. 물을 가진 채, 맞죠? 물로 공급된 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엄청나게 긴 동면 시간 동안, 그죠? 그 물이 공급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the reptile, 원래 파충류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 거북이를 말하죠. 거북이는 뭐에 의존하냐면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에 highly, 매우 정교한 bladder, 방광이죠.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다르게 거북이의 방광은 acts as, 그 거북이의 방광은 뭐의 역할을 하냐면 holding, 뭔가 가지고 있는, 보관하는 탱크의 역할을 한대요. 문장 끝났고 뭐 하게 하면서 그것이 그 거북이가 to reabsorb, 다시 흡수하게 하면서 물을, 그죠? 다시 어디로? 몸으로 흡수하는 걸 도와준대요. 방광이. 이제 방광이 원래 뭐야? 수분을 이제 몸한테 보내고 남은 찌꺼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소변이잖아. 소변을 모으는 곳인데 얘는
진짜 신기하게 이 소변에서 다시 몸으로 수분을 보낸대요.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군. Incredibly, 아주 놀랍게도 데저트 토르토이즈는 can go, 지낼 수 있는 거야. 완전한 1년을, 그래서 1년 내내 지낼 수 있어. 뭐 하지 않고도. taking in, 섭취하다. 그래서 어떠한 민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도, 이렇게 민물이라는 게 소금기가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바닷물이 아닌 민물을 섭취하지 않고도 1년 동안을 지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방광이 so important, 너무 중요하대요. 거북의 생존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park rangers 하면은 순찰대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 순찰대원들은 often remind, 상기시킵니다. 그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not to stop, 멈춰서 도와주지 말래. 누구를? 느린 움직이는 애들이죠. 거북이들이잖아. 그렇죠? 느린 움직이는 애들이 뭐 하는 거? 길을 건너는 걸 도와주지 말라고 한대.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 관리자들이 쉽게 말해서 도로를 얘네가 지나가는데 거북이들이 느리게 지나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 얘 이게 위험하다 이러면서 차 오는데 위험하다 하면서 되게 착한 사람들이 멈춰가지고 그 거북이를 이제 옮겨준다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 왜 하면 되냐? 거북이는 so terrified, 겁을 먹게 되죠. 그래서 뭐 감정 분산, 감정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게 돼. 그래서 뭐 했을 때? 사람들이 pick them up, 그들을 들어 올렸을 때. 그렇죠? 대명사니까 사이 썼습니다. that, 그래서 so that 너무 겁을 먹어서 그래서 그들은 empty, 동사예요. 비우게 됩니다. 방광을.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지린다는 거야. 지린다. 너무 겁먹어서. 맞지? 방광에서 오줌이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야. losing, 뭘 잃으면서 그들의 precious, 아주 귀중한 물자원. 맞죠? 이 유저하면 보유량, 매장량 이런 뜻이거든요. 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 보유하던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 이 분사구. 37번은 마찰력의 작용 원리.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내용이다. 볼게요. imagine 뒤에 대세 생략돼 있고, 네가 페달링을 하고 있다고, 페달을 밟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네 자전거에. 근데 level 하면 평평한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 수평의 이렇게 해석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이 아니라 평평한 그런 길 위에서 페달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stop ing에서 하던 것을 멈추다 하다 맞죠? 그래서 페달링 하던 것을 멈춥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전거가 서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는 힘이 is acting, 진행 시제야. 이제는 작용하고 있지 않다. 뭐 하도록?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어떤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점차 느려지다가 뭐 멈추잖아요. 그럼 how could you? 너가 어떻게 더 갑자기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을까? 짧은 거리 안에서 더 갑자기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함으로써 가능하다. put on,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는 너의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움직임을 바꾸냐면 분사구 너를 slow down, 느리게 만들어요. 더 갑자기. 맞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느려지죠. 갑자기. 그렇게 함으로써 they must be exerting. exert 하면은 발휘하다. 그래서 발휘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어떤 힘을. 그래서 자전거와 너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이 뭐 할 때 grip, 잡고 그다음 rub 하면 문지르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냥 닿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퀴에 어떤 가장자리, 테두리에 닿을 때 너와 자전거에게 어떤 힘을 가하고 있는 게 분명하대. 이것이 바로 friction,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friction 박수 볼까요? friction, 마찰력. 그리고 그것은 이 마찰력은 마찰력은 slow down, 느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근데 어떻게 해서 느리게 만드냐면 acting in the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요. 근데 어떤 방향? 움직임과 반대되는 방향이죠. opposite, 단어 체크할까요? 당연히 움직임과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거잖아. 맞죠? That is backward. 그래서 그게 즉 뭐다? 즉 뒤로 이렇게. That is. 이때 that is는 즉입니다. 즉 뒤로 보내는 거다. 난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즉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없더라도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어도 그냥 페달링 안 하고 있으면 멈추잖아요, 결국. 그럴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뭔가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there are other friction forces, 다른 마찰력이 있습니다. acting on, 작용을 하는, 너와 네 자전거에 작용을 하는. 그리고 그것은 또한 너네를 느리게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때 위치가 받아오는 게 friction forces 복수잖아요. 복수기 때문에 slows가 아니라 slow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9번, 10번 이렇게 묶어서 브레이크 말고 다른 마찰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해줘요. 브레이크 밟지 않았을 때의 마찰력.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찰력인데 바퀴에서의 마찰력이야. 근데 뭐에 닿는, 축에 닿는 바퀴에서의 마찰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기의 저항이래요. 공기의 저항은 너가 느낄 수 있는 거래. 그죠? 뭐 하면서 pushing, 너를 backwards 단어 체크할게요. 뒤로 밀어요. 뒤로 밀면서 너가 뭐 할 때, 너와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뒤로 미는 우리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맞죠? 그거를 얘가 설명한 거다. 너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적용을 할 때, 뭔가 너 주변에 있는 무언가에 적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카트 같은, 너는 볼 수 있습니다. What could be generating friction? 무엇이 마찰력을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축인데, 어떤 축이냐면 그 물체에 닿는 축이래요. 그들이 돌 때. 38번은 편집 시스템 중에서 우리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는 그런 시스템 중에서 비선형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이런 게 생소하긴 하지만 비선형 편집 시스템이란 이 말 자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선형 시스템이랑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말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 구식이야. 구식. 옛날에 쓰던 방식. 그래서 선형 편집 시스템은 예를 들면 어떤 필름이나 어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같은 테이프를 진짜 그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물리적인 그런 필름이나 테이프로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뭐 그거를 감고 되감고 뭐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서 이제 편집을 하고 또 뒤에까지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뭐 길이를 수정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구식의 방식인 것 같고 비선형 편집 시스템은 여기 나온 것처럼 디지털 편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전부 다 컴퓨터로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뭐 물리적인 필름이라든지 테이프 같은 게 필요가 없죠. 당연히 편집을 할 때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는 지점으로 바로 가가지고 바로 고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테이프를 감거나 확인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비선형이다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편집 시스템은 이제는 논 리니어다. 그래서 비선형 컴퓨터 베이스로 한 시스템 체계입니다. 그럼 그것은 랜덤 액세스를 가능하게 해준대. 랜덤 체크해볼까. 그래서 비선형은 내가 원하는 곳에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랜덤한 접근이 가능한 거야. 순서대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To any video shot, 어떠한 비디오 샷이나 장면에 갈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어요. Without having to, 뭐뭐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빨리 감거나 fast forward 또는 fast reverse니까 빨리 뒤로 감거나 to find it, 그 장면을 찾기 위해서 빨리 감거나 뒤로 감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Non-linear systems,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은 a range of 하면 다양한 특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거에 쓰는 우리 특수 효과들,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와이퍼는 장면이 우리 와이퍼 알죠? 자동차에 빗물 이렇게 쓸어내는 거, 그 와이퍼처럼 장면이 이제 옆으로 쓸리면서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거고, 뭐 디졸브는 점점 흐려지거나 점점 이렇게 선명해지면서 장면이 등장하거나 이제 사라지는 거를 의미해요. 뭐 참고로만 알면 되겠고요. 어쨌든 특수 효과가 가능하고 또 다른 그런 특징, 하이라이트, 뭐 강조니까 특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디지털 논리니어 시스템의 특징은 It's random access process. 또 랜덤이야, 알겠죠? 임의적인 접근 과정인데 그 과정이 makes it easy. 쉽게 만들어준대요. 가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고요. for. to find 진목적어예요. 그래서 누가 편집자가 원하는 샷이나 장면을 찾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야. 근데 뭐 할 필요도 없이 spend time, 시간을 쓸 필요가 없대요. 뭐 하는데 spend time, ing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감기나 아니면 다시 감는데 비디오를 테이프를 감는데 시간을 쓸 필요가 없이 그걸 쉽게 해주는 랜덤한 액세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선형적 편집으로는 샷과 씬, 장면이라는 게 can be easily added, 쉽게 추가될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원하는 지점에서 바로바로 가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고, 컴퓨터는 adjust, 조정합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영상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간에 잘랐으면은 당연히 뭐야, 뒤에 영상이 이제 앞에 이제 남은 것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더 짧은 영상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필름 형식일 때는. 그 다음 문장 위치 하나 체크해볼래? 여기까지는 전부 다 비선형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전부 다 비선형이다. 컴퓨터 베이스로 한 편집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고, 5번에서 갑자기 리니어 에디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5번이 빠졌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두 개가 연결이 안 되죠. 맞아요. 4번, 6번이. 그래서 5번 문장의 위치 잘 봐야겠고, 그래서 linear editing은 마치 종이 위에다가 적는 것과 같았대. 그래서 typewriter, 이게 타자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세계대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누를 때마다 글자 하나씩 탕탕탕 찍히는 거 있잖아. 그게 타자기야. 근데 만약 거기서 내가 만약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이 버리고 새 종이에 다시 써야 되잖아요. 맞죠? 그걸 이제 구식의 편집 시스템에 비유를 한 거예요. 타자기에 글자를 적는 것과 같았다는 거야. 만약에 실수가 만들어지거나, 즉 실수를 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필요해. to be added,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be added, 수동태 체크해주고요. 그러면 그 전체 글이, 맞죠? 그 전체가 had to be retyped, 다시 타자 쳐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타자기로 쳐줘야 됩니다. 다시 타자 쳐야 됩니다. 반면에 다시 또 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linearly 중간에 깔렸다가 중간에 linear 선형이 나오다. 다시 또 비선형. 그래서 비선형 에디팅은 반면에 is like, 마치 뭐가 같냐면 word processing 프로그램 같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한글이라든지 워드 프로그램 있죠. 컴퓨터로 하는 그 프로그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중간에 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 그 부분만 가서 바로 고칠 수 있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it is easily, 그건 쉽게 제거될 수 있고, it이 실수니까요. 수동태로 적어서 제거될 수 있고 또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몇 번의 키 스트로크, 그래서 몇 번의 키를 입력을 하는 거야. 스트로크는 한 획을 긋는 거죠. 획이죠. 그래서 몇 번의 키를 갖다 대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도 쉽게 지우고 고칠 수가 있고, 새로운 정보는 또 쉽게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39번은 도덕적 선함, 그러니까 착한 거죠. 쉽게 말해서. 맞죠? 그걸 정의와 어떤 기준으로 그 선함을 판단할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얘가 두 개를 말해요. 의도랑 결과. 좋은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나쁜 의도로 했는가, 아니면 의도 자체가 없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 결과도 중요하대. 그래서 얘는 둘 다 중요하답니다. 1번 보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해서 끝난 거야. 다 수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한 사람, and 한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뭐 한 사람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상당히 덜 자주 하는 사람.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덜 자주 하니까 착한 사람이죠. 맞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당연히 더 자주 하는 사람. 상당히 더 자주 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 in judging a person,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not only A but also B,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 그리고 그 동기 또한 중요합니다. relevant가 중요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관련이 있는 이런 뜻도 있는데 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석은 관련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도와 동기, 어떤 의도로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반드시 intend 뒤에 to 부정사만 뭐뭐를 의도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의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들은 이 actions를 받아오는 원세, 맞죠? 나쁜 행동들은 피하려고 의도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에요. 전부 다. 맞죠? 그럼 착한 사람 뭐야? 착한 행동을 할 의도로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고, 나쁜 행동은 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 진짜 당연한 말. 4번 또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의도가 없는 거야. unintentionally. 단어 체크하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의도가 없어.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해를 주지 않은 사람이야. prevents harm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를 예방한 사람. 됐죠? 또 a person who
이렇게 한 번 더 걸리니까 여기서 닫지 말자. A person 어떤 사람이냐면 does not harm them.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해를 안 끼쳤냐면 단지 things do not turn out.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야. 뭐 한 대로? 그녀가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의도는 나빴던 거야. 나쁜 의도였던 거야. 나쁜 의도였는데 그 나쁜 의도가 통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야. 괜찮아요?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의도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not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한대. 슬랩스틱 영화에서만, 코미디 영화거든요. 뭔가 오버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코미디 웃기게 하는 그런 영화에서만 주로 발생하지만 이래서. 그러니까 뭐 앞에 상황을 받아오죠. 이런 종류의 상황이라는 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게 되고, 맞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슬랩스틱 영화에서만 주로 일어나지만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말할, 멘션, 언급할 가치가 있대요. 어떤 잘못된 인상이냐면, 즉 이제 이 대시 나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잘못된 인상. 여기서 이때 강조구문이 들어가요. 참고로 이때 강조구문.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게 지금 강조된 말이거든요. 카운트가 여기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중간에 이 강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count 중요한 거야. toward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toward 전치사기 때문에 ing. 근데 판단되는 거죠. 그녀가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또는 나쁘다고 판단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실제적인 결과다.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다 라는 것이 잘못된 인상이야.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맞죠? 피하기 위해서 그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의 실제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결국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또 얘가 또 한번 꺾어요. 여기서. 근데 결과도 중요하대. 그런데 실제 결과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but never does. 항상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 항상 해를 끼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항상 남한테 피해를 줘. 해를 끼쳐. 그 사람은 not generally thought of, 뭐뭐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is thought of as 뭐뭐라고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Of such a person, 그런 사람에 대해서 it may be said that 뭐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means well, 그래서 좋은 그 의도를 가지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칸트와는 달리, 칸트와는 반대로 몇몇 결과는 꼭 필요하대. 필수적이래. 그녀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기 전에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러네요. 뭐 칸트와는 반대로 이건 뭐 왜 들어갔냐면 그냥 진짜 참고로 칸트는 도덕적 선함에 있어서 도덕성을 판단할 때 only 의도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도만 가지고 의도만 선하면 그 사람 무조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결과도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40번은 인간의 편향된 시각에 대한 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입견,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과 선입견을 반영해서 물체를 관찰한다는 거고, 이거랑 반대로 나오는 게,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게 카메라예요. 카메라는 그대로 렌즈에 찍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는 그대로 선입견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뭔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거.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관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비전, 시각이란 뜻인데 여기에 시간이라고 잘못 오타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으로 바꿔주세요. 시각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preconception, 미리 있었던 생각 개념이야. 그래서 선입견. 그래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면을 관찰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무의식적인 위계를 만들어낸대. 근데 무의식적 위계가 우리의 기능적 관계를 반영한대요. 그 사물과 또는 우리의 순간적인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그런 무의식적 위계 질서, 위계를 만든대요. 우리가 뭔가 장면을 볼 때. 그래서 예시로서 얘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비주얼라이징 하면 상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망치를 상상을 할 때 we tend to see it. 우리는 그것을 in profile 하면 옆에서요. 옆모습. 옆에서 보는 경향이 있대요. 아니면 at some other 다른 앵글인데 at some other 앵글이야. 근데 어떤 앵글이냐면 사용할 준비가 된 그런 각도야.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이제 망치를 상상하세요 하면은 이런 걸 상상한다는 거예요. 망치. 뭐 이렇게 생겼나 망치? 몰라. 망치 이런 거를 상상한다는 거야. 이제 아니면 이렇게 사용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손에 이렇게 쥐고 맞지? 그래서 이런 망치를 상상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when probably not visualize 상상하지 않아 망치를 as seen 보여진 망치예요. 보여진 망치 위에서. 괜찮아? 위에서 망치를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망치를 위에서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죠? 망치 위에 그것만 있을 거 아니야. 그 철 덩어리 헤드 부분만 이렇게 헤드 부분의 그 윗부분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손잡이는 보이지 않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망치라고 상상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손잡이가 숨겨지도록 by 망치의 헤드 머리 부분에 의해서 손잡이가 숨겨지도록 이런 걸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는 이제 뭔가를 치는 도구다라는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어떤 기능적 관계잖아. 그래서 얘가 기능적 관계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물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 관계가 시각적 예측, 그죠? 어떤 기대를 만들어낸대. 근데 이 시각적 예측 기대는 바로 우리가 카메라처럼 보는 능력을 방해한대요. 방해. 카메라처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거를 예측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인간의 눈처럼 카메라는 only shapes and colors 모양과 색깔만을 본대. 그러니까 인간의 눈처럼이라고 한 거는 인간의 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눈은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대로 보잖아. 맞죠? 카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은 인간의 눈처럼 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눈은 있는 그대로 인지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서 좀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기록합니다. 세상을 impartially 단어가 아주 중요하겠다. 이게 part에서 나온 단어예요. part가 부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partial 하면은 부분의 라는 뜻도 있고 부분에 치우친 이렇게 해서 편파적인이라는 뜻이 돼요. 편파적인 또는 편향된. 그럼 얘랑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impartial이야. 그죠? 그래서 공평한 이 되고 impartially 하면 공평하게. 그러니까 카메라처럼 본다는 건 뭐야? 아주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의미하죠. 맞죠? 공평하게 세상을 기록하는 거야. 렌즈를 통해서. 근데 그 렌즈는 뭐랑 비슷해?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렌즈는 눈이랑 여기서 똑같은 거야. 눈도 들어오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similar. 눈과 비슷한. 우리가 막 그들을 신중하게 볼 때 사진은 매우 놀랍대. 사진을 잘 살펴보면 되게 놀랍대. 괜찮아요? 왜냐하면 they don't interpret. 사진들은 해석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그런 세부사항들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세부사항들을 serve them up. 제공만 해줘요. 우리한테. to us. 근데 뭘 가지고? 기계적 무관심을 가지고. 괜찮아. 기계적 무관심이란 단어를 왜 썼는지 알겠죠? 그냥 기계적으로만 맞죠? 그냥 찍힌 그대로만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야. 자기의 해석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주관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었던 부분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평소에 어떤 관념, 선입견에 휩싸여서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카메라가 딱 찍은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자세히 보다 보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surprising, 놀랍다 이렇게. 카메라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ing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flatness에도 체크할게요. 평면성이야. 입체성은 이런 면 저런 면 다 이렇게 보는 게 입체적인 거죠. 근데 평면성이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의
평면성 때문에 사진은 종종 어떤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에게는 unrecognizable, 인식할 수 없었던, 그렇죠? 색깔이나 모양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역들을 포함합니다. 뭐 요약문도 한번 보면 우리의 시각적 인식은 만들어진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위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위계는 기능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시각적 인식은 절대 눈이 아닙니다. 알겠죠? 눈은 그대로 보는 거고 시각적 인식은 편향성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은 interrupt, 방해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to see objects, 물체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as they are이 그대로야. 근데 truly,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뭐와는 달리 객관적인, 맞죠? 객관적인 카메라의 관점과는 달리.